전화면지 시민공작가를 연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강연을 해주실 송경희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경입니다.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과 귀하신 시간을 같이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렇죠.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을 보면 여러분들 뭐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없죠. 늘 듣던 이런 것들인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우리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거죠. 스마트 계약에도 쓰이고 또 VR, AR, 메타버스 세계에 쓰이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VR, Virtual Reality, 또 AR,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 두 가지 기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 세상에서 마치 가상에서 실제처럼 뭐 강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같이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 대신 누가 가서 아바타가 이런 강의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의장에 저도 와 있고 여러분들도 다 와 있어요. 근데 대신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방에서 기어 쓰고 여기서 만나는 거죠. 각자의 아바타가 와서 앉아 있고 저는 얘기하는데 제 방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강의를 하죠. 제 아바타가 제 방에 사는 제 말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코로나 때 제법 좀 유행하다가 아직은 좀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시들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로 세상 앞으로 가는 걸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해지고 인공지능에 돈 쏟아붓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아직도 이 기어 쓰는 게 좀 무겁고 비싸요. 그래서 비전 프로라고 애플이 내놓은 것도 한 5, 600만 원 하거든요. 이 기어가. 근데 그런 거 쉽게 사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사더라도 이렇게 컨텐츠가 많지가 않으니까 투자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아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앞으로 가는 세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중론이 좀 많습니다. 자,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 네. 기술 패권이란 말을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미중 전쟁이 이게 더 이것 때문에 더 가열차게 되고 있다. 무역 전쟁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경제 안보, 경제하고 안보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역 전쟁만이 아니고 국가의 서로 안보 문제까지 연결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를 왜 코로나를 봤더니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상업적 이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하지만 동시에 군사 분야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들이다. 예를 들면 AI, AI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킬러 로봇, AI 무기,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되게 무서워하고 걱정하잖아요. 이 첨단 기술이 마구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이버 기술, 우주 기술, 5G 통신 기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첨단에서 돈을 많이 벌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나라에 가져가면 다른 나라들이 가질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면 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보를 엄청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핵무기를 서로 가지려고 막 노력했듯이 지금 마찬가지면 나는 갈때 너는 갖지 마. 지금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도 한번 보면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수백 가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 국가 간 상호 의존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히토류 같은 거 이런 거는 중국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도체 만드는 기술은 미국의 기술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그걸 중국에다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왜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뭐 미국한테 승인을 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는 거죠. 내 기술 쓰려면 내 승인을 받아 중국 수출할 때. 그런 지금 계속 제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과학기술이 이제 항상 나오면 반응이 있죠.
이게 혁신과 진보, 경제적 기회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 이런 많은 기대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불안하겠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있고 기존 직업이 또 이렇게 굉장히 미움받는 직업도 당연히 생기는 거고 윤리적인 구조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생명공학 문제도 처음 우리가 나왔을 때 유전자 조작을 한 대비 뭐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만 그냥 허용 놔둬버리면 생명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의 법적 틀 밖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적인 도전이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나오면 일자리에 대한 게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됩니다. 기존 직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다 영향을 받고 새로운 직업들은 또 생겨나는데 이제 새로운 기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다고 새로운 기술로 생겨진 자리로 옮겨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런 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1차 우리 그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 막 기계, 그 직물 기계 파괴 운동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사진인데요. 늘 그런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AI와 로봇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또 과거에 우리가 이걸 경험했던 세대가 아닌 거잖아요. 또 새로운 우리한테는 새로운 문제잖아요. 근데 특히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나은 기술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개발한 걸로서 그 다음에 누가 개발해요? 더한 다음에 AI가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지금 대체가 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고용의 한 40%가 AI 노출돼 있고 선진국은 60% 노출돼 있다. 이게 IMF가 올해 1월에 내놓은 게 보고서인데요. 뭐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는 뭐 프로그래머까지도 막 전부 이렇게 해고를 한 거 보고 이게 코딩하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얼마나 몸값이 올라갔었습니까? 근데 불과 뭐 1, 2년 되지 않아서 그런 이제 변화들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이제 그런 효과들,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삶의 질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기대들도 많이 갖게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일자리 감소의 문제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이 자본의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그 차이가 커지기 마련이고 그동안 기술 발달이 계속 그런 격차를 좀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AI 역시 그 격차를 더 크게 만들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안전성, 보안 문제, 알고리즘이 자꾸 편향성과 차별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인간이 사는 이런 세상을 미러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린애한테 좋은 것만 배우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에 나가보면 다 보이는 대로 그냥 학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AI도. 인간이 만들어놨던 데이터, 인간의 세상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편향성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같은 거 모호하죠. 누구의 잘못이지? 그걸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 개발자야? 이걸 소유한 사람이야? 사용한 사람이야? 뭐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기회와 잠재력을 EU 보고서가 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이제 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거의 자율자동차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AI가 들어간 자동차니까요. 또 모든 데이터를 자기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제품, 또 그 맞춤형 무료, 교육 접근성도 뭐 AI가 다 자기한테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거 이런 건 다 로봇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은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AI를 잘 활용한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매출도 높이고 생산력 품질 개선, 뭐 서비스 향상 이런 게 다 가능하죠. 공공 서비스를 굉장히 효율화시킬 수 있겠죠. 교통이나 교육이나 에너지나 폐기물이나 이런 관리를 굉장히 최적으로 잘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후에 또 이런 그린딜 앞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이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35년까지
11%에서 37%를 올릴 수 있을 거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데이터 혁신으로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도 있는 거죠. 만약에 AI를 너무 작게 쓰면 이제 경제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너무 많이 활용하면 실효성이 낮은 이런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법적으로도 이제 그런 규제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혁신이 저해가 되고 규제를 또 과소하게 하면 또 그 AI 그 신뢰성이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과소하면 이제 AI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침해 이런 우려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또 뭐 이게 필터 버블이나 딥페이크 이런 거 가지고 여론 조작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회나 시위 참여한 사람들을 막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도 AI로 다 그것들이 옛날엔 사람 눈으로 보고 다 CCTV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야 됐던 거를 얘는 그냥 사람 이름만 입력하면 다 찾아줘 버리는데요. 이 속에 하려면 하시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그런 우려가 좀 크게 보이죠. 자, 일자리 영향을 있는 거고 경쟁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은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공지능의 싸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본과 데이터예요. 자본과 데이터, 가진 애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계속 빅데이터들은 데이터 쌓이고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 다 가져가서 분석하고 쓰고 그러니까 경쟁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안전 위험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AI하고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도 불투명할 수 있고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한 블록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뭐 많이 듣는 여러분들은 뭐 오픈 AI나 엔트로피의 그 클로즈나 또 구글의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제일 앞서가는 그런 그 지금 AI 모델이잖아요. 생성 AI 모델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무조건 앞서서 지금 서로 달리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유치하고 쏟아부으면서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일단 지금은 AGI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AGI라는 게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긴 하는데 G가 제너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좀 능가해주는 인간의 필적하거나 그걸 능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GI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마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 빅테크들의 그런 경쟁이 과연 그럼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AGI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면에서 인간하고 유사해진다는 의미는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바둑에 있어서 이세돌보다 뛰어난다. 그러면 바둑 하나에만 뛰어나서 걔는 AGI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인간하고 유사하다는 얘기는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한 분야에 뛰어난 인간들이 각각 있을 뿐이지 하나하나 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 AGI가 언제 나타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5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잡느냐의 문제지만 사람이 정해놓은 벤치마크라고 하면 그건 5년 안에 나올 것 같다. 어디는 뭐 10년 이내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을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막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가 등한시되냐면 안전성 문제. 이게 과연 안전하냐. AI가 스스로 안전하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중간 목표를 설정하거나 가장 또 걱정하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AI의 이 두 가지가 주어지는 자율성, 오토노미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꾸 개선하고 목표를 정하고 개선하는 셀프 임프루먼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안전한 AI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경쟁한다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걸 이제 막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블랙스톤이라는 국무부에서 용역을 준 컨설팅 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자 마치 그 행복이나 비슷한 것처럼 이 뛰어난 AI 모델들, 아주 앞선 첨단의 AI 모델들은 다른 나라가 한테 제공돼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만 갖고 있어야 된다. 오픈소스도 안 된다. 그것도 미국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럼 적국이나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데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급망을 통제해야지. 그 자체를 아무나 쓰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전기나 휴대폰, 스마트폰 이 이상으로 인간의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건 마찬가지다. 이것도 확실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아직 초기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발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다들 얼리 스테이지 초기라고 하지 많이 성숙됐다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초기인데도 굉장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저는 좀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서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AI를 좀 안전하면서도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쪽으로 좀 쓸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좀 목소리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